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찡해지는 사연입니다. 한 가족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올해 67세이신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시죠.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막내 아들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는데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영희 씨는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효자, 효녀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며 안부를 확인하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서 시간을 보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요즘 들어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시지만 혼자 계실 때는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러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큰아들의 아들, 즉 첫째 손자인 15살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학원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종종 할머니 집에 들렀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민준이는 깜짝 놀라서 뒤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우셨어요. 여보야, 보고 싶어라며 할아버지 사진에 대고 혼잣말도 하셨고, 애들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민준이는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는 항상 밝게 웃으시던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슬퍼하고 계셨다니. 민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유품을 꺼내서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시계, 안경.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여보야, 정말 보고 싶어?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라며 소리 없이 우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애들은 다 자기 생활이 바쁜데 엄마가 이렇게 징징거리면 안 되지. 그래도 너무 외로워. 밤마다 잠이 안 와.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다음 주에도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또 사진첩을 보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우리 애들 정말 예뻤는데 이제는 다 컸어. 가끔 보러 오긴 하지만 금방 가버려. 엄마는 하루 종일 혼자야. 할머니는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모든 식구가 다 함께 있을 때. 지금은 명절에만 이렇게 모이지. 평소에는 다들 바빠서 민준이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데 어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맨날 사진 보면서 울어. 할아버지 사진도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사진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어.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 민준이 엄마인 큰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큰며느리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에게도 연락했어요. 민준이가 본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전했더니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은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전화드리면 괜찮다고만 하셨고 만나면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렸을 때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우고 계셨던 거예요. 세 남매는 급히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느끼고 있던 게 있었어요.
최근에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만날 때마다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는 것.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둘째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각자 바빠서 가끔씩만 안부 확인하고 어머니는 혼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던 거야. 정말 미안해. 막내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고 사셨는데 정작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 우리는 몰랐어. 이번 어머니 생일에는 정말 특별한 걸 해드려야겠어. 마침 어머니의 67번째 생일이 한 달 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 남매는 이번 생일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낸 것은 시간 선물이었어요. 새 남매가 각자 휴가를 내서 어머니 생일 전후로 일주일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못 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온전히 어머니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리워하시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 추억들을 되살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곳,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가자. 그리고 그때의 추억을 다시 만들어드리자. 새 남매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모았어요. 어머니 몰래 앨범을 뒤져서 결혼 사진, 신혼 때 사진,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모두 디지털화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공원, 신혼집이 있던 동네, 가족여행을 자주 갔던 바닷가 등의 장소들을 모두 알아봤어요. 40년 전, 30년 전의 그 장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미리 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또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들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자주 해주셨던 음식들, 가족이 함께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모두 리스트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였어요. 세 남매는 각각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로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도 큰아들이 썼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67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세 남매는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집으로 모였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온 것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준비가 있다는 건 모르셨어요. 큰아들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공원이었어요. 40년 전 그 공원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났지.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너희 아버지는 22살이었어. 정말 젊었었는데. 어머니는 그때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와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혼집이 있던 동네였어요. 그 집은 이미 헐려서 없어졌지만 주변 풍경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너희들을 키웠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세 번째 장소는 가족이 함께 자주 갔던 바닷가였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여름휴가를 보냈던 그곳이었죠. 어머니는 그 바다를 보자마자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들이 모래성 쌓는 걸 지켜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곳에서 세 남매는 어머니께 첫 번째 편지를 드렸어요. 큰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로 쓴 편지였어요.
영희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너 혼자 두고 간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여보야, 정말 보고 싶었어. 나 혼자 너무 외로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만찬을 가졌어요. 세 남매가 직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도 함께 차려서 마치 아버지도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했어요. 식사 후에는 진짜 선물 시간이었어요. 세 남매는 어머니께 두 번째 편지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이 각각 쓴 편지였어요. 큰아들의 편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뵙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둘째 딸의 편지 엄마가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매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막내 아들의 편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세 통의 편지를 모두 읽으면서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그때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외로움을 가장 먼저 발견한 손자였죠. 민준이도 할머니께 편지를 준비해 왔어요. 할머니가 사진 보면서 우시는 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손자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더욱 감동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엄마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줬구나. 정말 고마워. 마지막 선물은 앞으로의 약속이었어요. 세 남매는 어머니께 약속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매주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뵐 것,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것,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드릴 것을 약속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주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자식들의 연락과 방문이 잦아졌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서 사진을 보며 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주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가족들과 나누면서 조금씩 달래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외로우시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외로워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외로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자식과 손주가 함께 해주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효도는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짧은 한마디 안부에도 부모님의 마음은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